안녕하세요. 정보쌤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체크.js 파일을 만들었었습니다. 교과목을 추가할 수 있는 insert.jsp에서 각각의 항목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예외 처리 메시지가 뜨는 체크.j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었었죠? 이번 시간에는 교과목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화면을 선생님이 미리 가지고 왔습니다. 교과목 목록 조회 화면이고요. 우리가 삽입했던 10개의 교과목이 이렇게 이쁘게 표 안에 목록으로 뜰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기능을 추가하자면 과목 코드를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는 수정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삭제를 누르게 되면 해당 항목이 완전히 삭제되는 코드까지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 교과목 추가 메뉴에서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도 그렇고요. 교과목 목록 조회 화면에서 이 과목 코드를 눌러서 수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적으로 삭제가 이루어지는 action.jsp 파일은 맨 마지막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action.jsp 안에다가 삽입, 삭제, 수정 모든 기능을 넣을 거기 때문에 수정을 하기 위한 modify.jsp 파일까지 만든 후에 action.jsp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만들 list.jsp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왼쪽에서 list.jsp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타이틀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타이틀은 리스트. 기본적인 효과는 맨 첫 시간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제목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교과목, 목록, 조회, 수정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까지 한 거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기본적인 효과만 들어가 있죠? 방금 전에 이 제목 수정했고요. 요 안에 들어갈 표를 오늘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 밑에다가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표는 우리가 폼과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었었죠? 꺽쇠 열어주시고요. 폼 입력해 주시고요. 폼을 입력하게 된다면 끝나는 명령어 이렇게 자동으로 뜰 거고요. 이 폼 안에다가 테이블 명령어 같이 이렇게 넣어줄게요. 테이블 역시 끝나는 명령어 이렇게 뜰 거고요. 먼저 이 테이블 안에는 보더라는 명령어만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보더는 1 입력해 주시고요. 이거는 테두리죠. 이 테이블 안에다가는 본격적인 행과 열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행을 채우기 위해서는 tr 명령어를 썼었고요. tr이 나온다면 반드시 끝나는 명령어도 이렇게 나올 거고요. 첫 번째 행에는 제목이 8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의 행에 8개의 열이 필요했어요. 이 tr 안에다가 td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당연히 끝나는 명령어 같이 올 거고 이 td가 8개 필요하니까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컨트롤 V를 해서 8개의 td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d 명령어 사이에는 제목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첫 번째 제목 과목 코드, 두 번째 제목 과목명, 세 번째 제목 학점, 네 번째 제목 담당 강사, 다섯 번째 제목 요일, 여섯 번째 제목 시작 시간, 일곱 번째 제목 종료 시간, 마지막 삭제 버튼까지 이렇게 삭제 칸 추가해 주시고요. 8개의 열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하고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시켜보니 가운데 정렬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하나의 행에 8개의 열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했고 가운데 정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은 윗부분에 폼에다가 스타일은 하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안에다가 3개의 항목을 이용해서 표 가운데 정렬을 해줄 거예요. 첫 번째,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다음으로는 수직 정렬과 수평 정렬이 있었죠? 얼라인 아이템즈는 센터. 마지막으로 justify content는 센터. 여기 앞에 A가 빠졌네요. 여기에도 오타가 있고요. 오타 없게 항상 조심하세요.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즈는 센터, justify content도 센터. 여기까지 했으면 저장하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짠! 가운데 정렬 제대로 되었죠? 첫 번째 행은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 행부터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 교과목에 관한 목록을 불러와야 돼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 PC를 켜서 C 드라이브로 들어가 볼게요. C 드라이브 항목들 중에서 우리는 오라클 XE, 오라클로 들어갈 거고요. 오라클로 들어가면 하나밖에 누를 게 없어요. 쭉 타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맨 아래 프로덕트라고 있을 거고요. 또 쭉 타고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JDBC 폴더가 보일 거예요. 우리는 바로 OJDBC 파일을 복사할 거기 때문에 JDBC 들어가시면 lib 안에 OJDBC6이라고 보일 거예요. 찾으셨나요? OJDBC6 이거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요. 여기 이클립스로 돌아와서 여기 웹 INF를 열어보면 lib이 보일 거예요. 방금 전에 이 lib 안에 OJDBC6이 있었죠? 이 lib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V 해주세요.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lib 안에 OJDBC6.jar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OJDBC 파일을 불러왔으니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한 자바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레지스터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New 여기에서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New 클래스 문제를 보면 패키지 네임이 dbpkg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dbpkg 패키지의 네임을 항상 util로 쓰도록 할게요. 맨 앞에는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util 확인하시고 finish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util.java 파일이 생겼을 거고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시험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util 클래스 안에다가 해당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복사해놨던 게 있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타이핑 하시길 바래요.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 밑줄이 뜰 거예요. 빨간 밑줄이 떴을 때에는요. 빨간 밑줄 위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되고요. 얘는 지금 임포트가 안 돼 있어서 이런데 임포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동으로 뜰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 java.sql.connection 이라는 게 임포트 되었죠? 우리는 java.sql로 시작하는 모든 항목을 임포트 할 거기 때문에 이 커넥션 부분을 별로 바꿔줄게요. 별표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java.sql.별 실제 문제에는 java.sql.으로 시작하는 거를 2개 임포트 하도록 떠 있는데 우리가 별로 이렇게 퉁쳐버리면
하나만 임포트해도 된답니다. 이렇게 입력이 끝났으면 저장할게요. 오타 없게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빨간 밑줄 없는 것 확인되셨죠? util.java 페이지는 저장했으면 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이 리스트 페이지에서 첫 번째 행 조금 전에 코딩했었고 이 두 번째 행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올 준비가 끝났으니까 여기 첫 번째 행 밑에다가 데이터베이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자바 코드로 불러올 거기 때문에 자바의 시작을 알리는 꺽쇠 %,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시작을 알리는 꺽쇠 %를 적었으면 뒤쪽에도 이렇게 끝나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줄바꿈을 해서 이 사이에다가 자바 코드로 두 번째 행부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먼저 해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연결해 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한글을 지원하는 인코딩을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request.set만 해도 여기 set 캐릭터 인코딩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안 보이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고요. set 캐릭터 인코딩 이거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안에다가 한글을 지원하는 형식인 UTF-8 이렇게 입력하고 끝에 세미콜론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다가는 예전 프로젝트에서는 커넥션 커는 널, 스테이트먼트 stmt는 널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해주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에 커넥션 커는 널 그거를 안 쓸 거고요. try, 데이터베이스를 성공했을 경우에 항목이 들어갈 try와 데이터베이스 실패했을 때 들어갈 캐치 함수 얘는 똑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실패했을 경우를 나타내는 이 캐치 함수 얘를 먼저 완성해 볼게요. 캐치 옆에다가 괄호 열어주시고 예외를 나타내는 exception 적어주시고 exception을 2라는 변수로 이렇게 받아올 거고요. 대소문자 구분 잘 하세요. 여기 밑에다가 2.print만 적어도 이렇게 2.print stack trace라고 보일 거예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맨 끝에 세미콜론 찍도록 하겠습니다. 2.print stack trace 예외 처리는 끝났어요. 우리 이제 이 try 부분,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기 위한 try 부분만 입력하면 오늘 수업이 끝납니다. try 안에 들어갈 첫 번째 내용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거예요. 연동을 하기 위해서 connection, con은 널이 아니라 util.get connection 직접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문자 주의하세요. connection con은 util.get connection 엔터 누르시고 여기 밑에 원래 stmt를 받아왔었지만 우리 오늘 할 거는 달라요. SQL을 먼저 받아올 거예요. 스트링 타입으로 SQL을 먼저 만들 거고 이 따옴표 안에다가 이 쌍따옴표 안에 목록을 불러오기 위한 SQL을 적으시면 됩니다. 결과물을 다시 보면 이 내용들을 셀렉트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콜스 테이블이었는데 이 담당 강사 이름만 렉처 테이블이죠.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야 되네요. 첫 번째 애트리뷰트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D, 그 다음에 콜스 테이블에 있는 name, 세 번째는 크레딧, 네 번째는 렉처 테이블에 있는 name, 다섯 번째 week, 여섯 번째 start hour, 마지막으로 end hour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from이 나와야 되겠죠?
자, from에는 테이블 명을 적어주면 됐었어요. 우리 course 테이블이 있었고요. 콤마 lecture 테이블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름을 짧게 재명명해 줄게요. course 테이블은요, 여기 옆에 한 칸 띄고 C5라는 이름으로 course 테이블 대신 앞으로는 C5를 사용할 거고요. lecture 테이블 옆에는 한 칸 띄고 L이라는 이름으로 lecture 테이블이라는 이름을 쓸 거예요. 우리 셀렉트 부분 다시 볼까요? 어머, 셀렉트를 안 썼네요. 셀렉트에는 애트리뷰트 이름 그대로 쓰는 거죠. 셀렉트절에 애트리뷰트 이름을 쓸 때 겹치는 이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네임 부분이 겹쳐요. 그럼 각각의 네임이 어느 테이블에서 불러온 건지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네임 앞에는 CO 붙여줄게요. course 테이블 방금 CO 로 만들었으니까 CO.name CO.name 옆에는 이름을 구분할 수 있게끔 얘를 CName으로 이름을 재명명해 주도록 할게요. 뒤에 나오는 name은 lecture 테이블이니까 LE.name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얘는 LName으로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럼 앞에 거는 Cname, 뒤에 거는 Lname이니까 이름이 겹치지 않겠죠? 뒷부분에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lecture 테이블 LE 옆에 또 한 칸 띄워주시고요. where절이 나올 차례죠? where절에는 join식이 들어가야 돼요. join을 할 때는 겹치는 애트리뷰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의 테이블에서 겹치는 부분은 id 부분이에요. co.id course 테이블의 id는 갖다 표시해 주시고요. le.idx lecture 테이블의 idx와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게 바로 조인식입니다. 한 칸 띄고 정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order by까지 써주도록 할게요. 띄어쓰기 하셔야 되고요. order by id 과목 코드를 기준으로 오른차순 할 거기 때문에 order by id 이렇게 써주시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줄바꿈을 안 해도 되는데 한눈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만 줄바꿈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줄바꿈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셀렉트절에서 한번 끊고 더하기를 이용해서 줄바꿈을 해줄게요. 이렇게 쌍따옴표 다시 열어주어야 될 거고 from절에서도 한번 끊고 더하기 where절에서도 한번 끊고 더하기 order by절 이렇게 줄바꿈을 위해서 따로따로 끊어줄게요. 여러분들은 헷갈리니까 끊지 마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SQL 입력이 끝났으면 여기 밑에다가 이제 STMT를 쓸 차례인데 오늘은 새로운 방법을 쓴다고 했죠? 바로 이 부분이 달라요. STMT가 아니라 PSTMT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repare Statement 요거를 PSTMT라는 변수로 받아올 거고요. 여기 prepared예요. prepared statement 얘를 PSTMT로 받아오겠습니다. 는 prepare statement 여기는 prepared가 아니라 prepare에서 끝나요. prepare statement 그리고 괄호 안에 여기 SQL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SQL 만든 거 이렇게 불러올게요. 빨간 밑줄 없애볼까요? 커넥션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여기 커넥션 java.sql 해줄 거고 바로 옆에 있는 util에서도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를 거고요. 여기 익숙한 dbpkg 보이시죠? util dbpkg 이거 더블 클릭할게요.
맨 위로 올려보시면 이렇게 dbpkg.util 임포트 했고 java.sql 임포트 했는데 이 java.sql 요거 별로 바꾸기로 했었죠? 커넥션을 별로 바꿔주시고 저장할게요. 저장을 하게 되면 아래로 내렸을 때 빨간 밑줄이 없을 거예요. 빨간 밑줄이 있다는 건 오타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선생님처럼요. 오타 없게 con.prepare statement SQL 대소문자 구분 있습니다. statement S 대문자. 여기 밑에부터는 예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결과 집합 불러와야 되니까 result set 이라는 거 불러올 거고요. 대소문자 구분 있습니다. result set을 rs라는 변수로 받아올 거고 얘는 pstmt 여기서 SQL 받아왔으니까 pstmt 여기에서 execute query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은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끝에 세미콜론 찍어줄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기본 형식만 외우세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자바 코드 열었을 때 인코딩, set 캐릭터 인코딩 해줬고 try에는 데이터베이스 성공 부분, catch는 데이터베이스 실패 부분, try 안에 커넥션 con은 util.get 커넥션, 요거 db 연동하는 부분이었고요. 스트링 SQL,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SQL 입력하는 부분이었고요. prepared statement, 얘는 SQL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result set, 얘는 결과 집합을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만들어진 결과 집합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rs. 방금 rs result set 만들었으니까요. rs.next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 rs.next에서 주의하실 점, rs.next는요. 결과 데이터를 한 개만 불러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불러올 거죠. 그래서 rs.next를 반복문, 즉 while문 안에 넣어서 계속 돌릴 거예요. 결과를 한 개 출력하고 또 출력하고 또 출력하고 할 거예요. rs.next를 while문 안에다가 넣어 볼게요. while 써주시고요. 가로 열고 이 안에 rs.next 넣으시고 괄호 닫고 while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중괄호 이렇게 다시 열어줄게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첫 번째 행 만들었었죠? 하나의 행에 8개 열이 들어간 거 형식 똑같으니까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이 부분 while문 안에다가 컨트롤 V 해줄게요. 빨간 밑줄이 뜨는 이유는 지금 자바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데 얘는 HTML이죠. 그래서 여기 while문 밑에 얘 tr부터는 HTML이니까 여기서 자바 코드 한번 끊어주고 이렇게 이게 자바의 끝을 알리는 거였죠. 자바의 끝을 나타내는 표시 이렇게 넣어주시고 HTML 끝난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자바 코드 다시 자바 코드 다시 이렇게 시작할게요. 자바 코드 끝났다가 자바 코드가 HTML 끝나고 다시 시작하게끔. 그래서 요 중괄호 같은 경우에는 자바 코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데이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목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불러올 때에는 위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와야 되니까 이렇게 꺽쇠 %, 자바를 입력하기 위한 꺽쇠 % 다시 열어주시고 는을 입력한 다음에 그대로 불러오면 돼요. 첫 번째 행이니까 결과 집합 rs에서 get string 불러오겠습니다. 뭐 불러올 거냐면 1번 항목, 첫 번째 항목 불러오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 지난 프로젝트에서는
요 getString 안에다가 id, cname, lname, week, start hour 일일이 다 써줬었는데 그냥 pstmt를 쓰게 되면 1, 2, 3, 4, 5, 6 그냥 번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러오면 돼요. 애트리뷰트 이름 따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난 프로젝트에서 stmt로 했다면 이번엔 pstmt로 하는 방법을 꼭 한번 알려주고 싶었어요. 과목명 해볼까요? 얘 역시 자바 코드 안에서 불러올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자바 코드니까요. 이렇게 열어주시고 는 하고 불러오시면 돼요. 얘도 rs.getString 해주시고요. 얘는 2번 항목 불러올게요. 자, 세 번째 거 해볼까요? 세 번째 거 역시 rs.getString 해주시고요. 얘는 3번 항목.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다 쓰시면 돼요. 빠르게 써볼게요. 다 쓰셨나요? 마지막에 삭제는 쓰지 않았어요. 왜냐? SQL을 보게 되시면 애트리뷰트가 7개죠. and hour에서 끝났어요. 삭제 같은 건 없어요. 삭제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애트리뷰트에서 썼던 1, 2, 3, 4, 5, 6, 7 순서 번호를 이용해서 getString, rs 집합에서 get 받아오시면 끝나요. 여기까지 저장하고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안 나오네요. 오류 메시지도 없고 결과도 안 나온다는 건 어디선가 틀렸다는 건데 SQL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연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류 메시지가 안 떴으니까요.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문제가 없다는 건 SQL을 잘못 썼을 확률이 높은데 조인식을 잘못 썼네요. 여기 보게 되면 course.id 이거는 과목 코드고 요 id lecture.idx 이거는 강사 코드였죠. 강사 코드랑 과목 코드가 같은 게 아니라 여기 부분 course 테이블에서 lecture라는 애트리뷰트가 있었어요. lecture가 강사 번호였고 course 테이블의 강사 번호가 lecture 테이블의 강사 번호랑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었어야 됐는데 선생님이 기본 키가 무엇인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조인식을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수정한 다음에 저장 새로 하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선생님처럼 한눈에 들어오게끔 더하기를 이용해서 SQL을 작성할 때에는요. 이렇게 끝에 select from where order 이렇게 넘어가는 각각의 끝에 한 칸씩 꼭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끝에 한 칸 띄고 where 절이든 order by 절이든 시작했으니까요. 저장하고 실행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짠!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운데 정렬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요일 부분, 시작 시간 부분, 종료 시간 부분 보시면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떠야 되고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몇 시, 몇 분 형태, 그 다음에 네 자리 형태. 여기 앞에 보면 숫자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넘버로 넣었기 때문에 0으로 시작하는 맨 앞에 0은 인식을 못해서 빠졌죠? list.jsp 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하기 위해서 폼 스타일 부분에다가 가운데 정렬 맨 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 하신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입력해 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요일 부분, 요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가 몇 번째 애트리뷰트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애트리뷰트죠. 즉, 요 부분 rs.getString 다섯 번째 거 이 부분이에요. 요 결과 불러온 부분 컨트롤 X 눌러줄게요. 컨트롤 X 오려내기 하시고요. 여기 while문 안에 요 tr 요거 출력하기 전에 while문 안에다가 요렇게 HTML로 행에 출력하기 전에 결과를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가 방금 전에 불러온 이 rs.getString 5 이거 컨트롤 V 해주시고요. 얘를 받아올 건데 어떻게 받아올 거냐면 스트링 타입 중에서도 weak라는 변수로 받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맨 끝에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스트링 weak로 이렇게 먼저 받아오도록 할게요. weak로 받아왔으면 여기 밑에 부분 원래 rs.getString 5가 있던 부분에 weak로 바꿔주어야 되겠죠? 여기 밑에 weak로 바꿔주시고 요 스트링 weak는 rs.getString 5 여기 밑에다가 스위치 문을 이용해서 스위치 써주시고 스위치 문을 이용해서 이 weak 형식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스위치 weak 중괄호 여시고요. 요 안에다가 케이스 1일 경우에 땡땡 week는 월요일로 출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밑에다가 케이스 2일 경우에는요. 땡땡 week는 화요일로 하겠습니다. 끝에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각각의 케이스가 끝날 때마다 브레이크 하는 거 아시죠? 브레이크 이렇게 적어주시고 케이스 2에도 브레이크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밑에 컨트롤 V 할게요. 케이스 3일 때는요. 수요일이고요. 케이스 4일 때는 목요일, 케이스 5일 때는 금요일로 바꿔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썼다면 여기 밑에는 week로 받아왔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으로 출력이 되겠죠? 케이스문 선생님이 줄바꿈 안 해서 이해 안 갈까봐 선생님이 줄바꿈만 새롭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줄바꿈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저장하고 실행해 볼게요. 짠! 가운데 정렬 제대로 됐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나왔네요. 이번에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은 rs.getString 6 요걸로 받아왔었죠? 이 부분 컨트롤 X 해줄게요. 컨트롤 X 해주시고 여기 위에다가 스위치문 밑에다가 새롭게 추가해 볼게요. 스위치문 밑에다가 이번에는 스트링 스타트 아워로 받아오도록 할게요. 스타트 아워라는 변수로 스트링 스타트 아워라는 변수로는 컨트롤 V 해주세요. 끝에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스타트 아워라는 변수로 rs.getString 6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요 부분, 오려내기 한 부분엔 스타트 아워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위에다가 코드 이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자리로 표현을 해야 돼요. 맨 앞에 0이 없어졌었잖아요. 네 자리로 표현하기 위해서 while 써주시고요. 가로 열고 스타트 아워의 length가 4보다 작다면 조건 입력해주세요. 스타트 아워의 점 length 길이가 4보다 작다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length 옆에 이렇게 괄호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자바 코드에서는 이래요. 자, while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 중괄호 열어주시고요. 중괄호 안에다가 스타트 hour는 앞에다가 0을 더해줄게요. 이렇게 0 더하기 스타트 hour 써주세요. 스타트 hour 시작 시간의 길이가 4보다 작으면 이 시작 시간 앞에다가 0을 더해주세요. 근데 while문이니까
네 자리 숫자가 될 때까지 0을 계속 더해주세요. 여기까지 한 거 선생님만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했더니 짠! 네 자리 숫자로 이쁘게 표현된 게 확인이 되네요. 우리 형식도 바꿔볼게요. 몇 시 몇 분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가 스트링 스타트라는 변수로 받을게요. 변수 이름은 겹치면 안 되죠? 위에서 스타트 아워를 썼기 때문에 스타트 아워가 아니라 스타트로 받아올 건데 이 스타트는 스타트 아워 위에서 썼던 이 스타트 아워에서 점 서브 스트링 가로 열고 몇 자리부터 몇 자리까지 받아올 건지 쓰는 거예요. 첫 번째 0번지 자리부터 2보다 작을 때까지, 즉 첫 번째 숫자랑 두 번째 숫자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숫자 받아올게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로 연결해 줄게요. 몇 시 해주시고요. 또 다시 플러스. 자, 이번에도 스타트 아워에서 받아올 건데 점 서브 스트링 가로 열고 이번엔 2번지부터 4번지보다 작을 때까지, 즉 2번지랑 3번지 데이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열 개념이 어려울까봐 배열을 살짝 설명드리면 이렇게 배열이 들어가 있을 때 0900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시작 시간이 9시였을 때 첫 번째 숫자 안 나왔던 거 위에서 while문 이용해서 앞에 0 출력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배열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지금 스타트 아워였죠, 배열. 배열은 항상 0번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여기에서 9시 땡땡 분 얘가 시, 얘가 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0번지부터 1번지까지 2번지보다 작다니까 0번지, 1번지 뒤에 거 보시면 2번지부터 3번지까지겠죠. 4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그래서 0, 1번지 09, 시 뒤에 거 2, 3번지 00, 분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뒤에다가 더하기 이용해서 따옴표 여시고 분 넣어줄게요. 끝에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요. 요렇게. 요거 이해 가시나요? 이해가 안 간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댓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갖다가 스타트라는 변수로 받았기 때문에 몇 시 몇 분 형태로 출력하려면 여기 밑에도 스타트 변수여야 되겠네요. 여기 밑에 변수 hour 요거 뒤에 거 지워줄게요. 스타트로 바꿔주시고 저장하고 실행해 볼게요. 짠! 땡땡시 땡땡분 이제 종료 시간만 하면 되겠네요. 종료 시간은 요거 스타트 아워 부분 요거 컨트롤 C 하시고요. 여기 밑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 스타트를 엔드 아워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getString 7로 바꾸셔야 될 거고요. 7번째 애트리뷰트니까 여기 밑에도 end hour 여기도 end hour 뒤에도 end hour 밑에 변수도 end로 바꿀게요. end라는 변수는 end hour에서 0번지, 1번지 처음에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플러스 C 뒤에 거는 end hour에서 2번지, 3번지 즉 세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 더하기 분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여기 getString 7로 받았으니까 여기 아랫부분 rs.getString 7 요 부분은 end라는 변수 요걸로 바꾸셔야 되겠죠? 이걸로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저장하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짠!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목록이 나왔습니다. 과목 코드를 클릭하면 수정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너무 많은 진도를 나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고, 더불어서 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액션 페이지 만들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 잘 출력되셨나요? 오늘의 핵심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맨 처음에 인코딩, 셋 캐릭터 인코딩 해줬고 트라이와 캐치문을 이용하는 거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트라이문 안에 데이터베이스 성공했을 경우를 넣으면 되는데 커넥션 커는 util.get 커넥션 이거는 항상 똑같고요. DB 연동하는 부분. SQL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요. Prepared Statement PSTMT 오늘 이 부분 새롭게 배웠고요. 결과집합 만드는 거 지난 시간이랑 똑같아요. 그냥 STMT가 PSTMT로 바뀌었을 뿐이고요. rs.next 지난 프로젝트에서 배운 거 똑같아요. 결과집합 반복적으로 불러올 거고요. 변수 선언을 새롭게 해준 다음에 스위치문이나 while문 같은 거를 이용해서 형식을 바꿔줬었다.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요일 형식 바꿔줬고 while문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substring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넘버 형태를 스트링 형태로 바꿨다. 숫자 형태를 문자 형태로 바꿨다. 마지막으로 rs.get string을 함에 있어서 PSTMT를 썼기 때문에 get string 안에는 그냥 애트리뷰트 순서 번호만 쓰면 된다. 애트리뷰트 우리가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결과 출력 성공하셨기를 바라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